안녕하세요. 저는 링고스파이의 대표 카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일랜드 유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카일에 대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링고스파이 대표를 맡고 있고 2009년에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그리고 일본어를 부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2003년에 학교를 다니면서는 뉴질랜드에 1년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사실 이때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온 그 경험 때문에 제 인생이 판도가 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졸업을 한 후에 아일랜드에 워홀을 가게 됐어요. 2010년에 아일랜드를 가서 그때부터 아일랜드에 10년간 장기 체류를 하게 돼가지고 링고스파이도 창업을 하게 됐고 인연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링고스파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링고라는 단어는 언어 혹은 단어 뭐 이런 뜻이에요. 스파이는 정보를 조사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파이잖아요. 이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 친구가 아일랜드에 오고 싶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학원을 가고 싶은데 어학원 좀 알아봐줘 라고 해가지고 어학원을 찾아가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그 사진을 보내줬어요. 카톡으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유학원을 시작했던 이유예요. 여러분이 지금 아일랜드 가시고 싶잖아요. 근데 직접 가서 보고 고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동영상이랑 사진이랑 직접 가봤더니 어땠더라, 다니고 있는 학생분들 다 인터뷰해가지고 그거 보여드리면 아 좋겠다 싶어가지고 만들었던 사이트가 바로 링고스파이.co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자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 비자 아니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있습니다. 우선 5월 비자부터 설명드릴게요. 5월 비자는 받으시면 12개월 동안 아일랜드 체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상반기 300명, 하반기 300명을 모집을 합니다. 이 비자는 승인서라고 하는 걸 받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으신 순간부터 12개월 이내에 출국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아일랜드에 딱 도착하시는 날로부터 12개월간 체류를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체류하시는 동안은 주당 40시간까지, 주당 40시간을 풀타임이라고 하고요. 주당 20시간을 파트타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풀타임으로 원하신다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게 무조건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선택적으로 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운 비자라고 사실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 학생 비자는 8개월짜리 비자입니다. 8개월보다 더 짧은 기간 혹은 더 긴 기간의 학생 비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건 무조건 8개월 단위로만 움직입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냐? 어학원에 6개월 등록을 해야지만 8개월짜리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2개월의 방학을 포함해서 총 8개월짜리 비자를 줍니다. 이 2개월 방학은 학교의 방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학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개월을 등록하면은 학교를 총 8개월간 다니시게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2개월을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방학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주당 20시간까지 파트타임을 하실 수 있으시고, 성수기 기간 동안은 40시간까지 일하실 수가 있어요. 학생 비자의 가장 큰 장점인데 시기에 상관없이 한마디로 학교에 돈만 내면 언제든지 바로 떠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수속을 거치는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존재하겠죠. 또 다른 장점인데 준비 과정이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자, 정착하실 때 이 순서로 정착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5홀 비자부터 설명을 드리면, 5홀을 합격하시면 비자 승인서를 받게 되세요. 그거 받으시면 이제 출발하실 때 왕복 항공권을 끊으시겠죠?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아일랜드에 입국을 하세요. 입국을 하시자마자 뭘 하셔야 되냐면 비자 예약을 하셔야 돼요. 동시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집 구하시는 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일랜드 지금 현재 집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약하신 날짜에 이민국에 방문을 하셔서 IRP 신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비자비가 300유로가 들어요. 그리고 항상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그거 되시면은 아까 일하실 분들은 PPSN 은행 계좌 개설하시고 일 구하셔가지고 정착하시는 과정을 이런 식으로 개괄적으로 거치시게 됩니다. 그 다음 학생 비자도 거의 비슷해요. 학교 등록을 마치시면 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라는 걸 발급해 줄 거예요. 입학 허가서 가지시고, 학생 비자분들은 요거 하나 더 준비하셔야 돼요. 잔고증명서. 3,000유로 잔고증명서입니다. 3,000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한 42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출국 직전에 본인 명의 주거래 은행 가셔가지고, 요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출국 직전에 은행 가셔가지고 3,000유로 잔고증명서 영문으로 준비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딱 준비하시면 나머지 서류는 저희가 다 준비해드립니다. 왕복 항공권 끊으시고 아일랜드 입국하시고, 학생 교통카드 요것도 저희가 현지에 직원이 계시니까 도착하시면은 시티 투어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거 할 때 같이 다 만들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IRP 예약 마찬가지로 하시고, 집 구하시고, IRP 신청하시고, PPS 만드시고, 은행 계좌 개설하시고, 일하실 분들은 일 구하시고, 이렇게 정착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 지역, 어떤 지역으로 가실지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어떤 지역을 보통 많이 가시는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아일랜드 지도고, 우리나라의 서울과 비슷한 게 더블린이고, 부산하고 비슷한 게 쿠크고, 그 다음에 뭐 대구나 울산이 골웨이랑 비슷하다, 뭐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개괄적인 비교라서 완전 똑같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일랜드 자체가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그 정도로 작아요. 자, 그 다음에 집 구하실 때 집은 단기방하고 장기방으로 보통 나뉘어요. 그래서 단기방이 뭐냐면 도착하자마자 지내시는 곳.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보통 홈스테이나 기숙사, 그러니까 둘 다 이게 학교 연계예요. 학교를 예약하실 때 보통은 3주에서 4주 정도 예약을 하세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장기방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비용은 한 달에 한 800에서
한 1,000유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에서 120만 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방은 이제 흔히 말하는 쉐어하우스, 여러 명 학생분들이 모여서 사는 공간, 단기방에 사시면서 알아보시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사를 하시게 됩니다. 이 가격은 워낙 천차만별이었고 제가 굉장히 개괄적으로 적어놨어요. 물론 위치에 따라 다를 거고, 그렇죠? 도시에 따라 다를 거고 다 다를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방을 누구랑 쉐어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혼자 다 쓰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저렇게 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참고로 더블린의 맵이에요. 더블린은 이제 중간에 강이 흐르는데 북쪽, 남쪽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북쪽은 홀수, 남쪽은 다 짝수로 되어 있죠. 그리고 중심에서 가까울수록 숫자가 낮고 멀어질수록 숫자가 커져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집을 어떻게 구하면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집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세요. daft.i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부동산 사이트예요. 방을 내놓는 사람들이 여기다 정보를 올려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이제 약속을 잡는 거죠. 아니면 현재 페이스북 관련 그룹들이 있어요. 렌트 관련 그룹들이. 그런데 가입해가지고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약속을 잡고 뷰잉을 가는 거죠. 아니면은 우리 한국인들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더블린 단체 카톡방이 있고 코크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가입하셔가지고 또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찾는 방법들도 있어요. 커뮤니티 온라인 사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많이 있어요. 지인 소개. 지인 찬스 쓰는 거죠. 뭐 친구의 친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요. 그러면 이 친구 방을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 어학원마다 또 게시판들이 있어요. 벽에 이런 벽보 같은 거 많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에도 보고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로 집을 구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뷰잉을 만약에 가게 됐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한국과 이게 문화 차이인데 갑과 을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집 구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갑과 을이 반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집이 필요한 사람이고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고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뷰잉을 가면은 나이스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항상 염두에 두시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험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현지에서 저도 오래 살았고 저희 현지 직원분도 계시니까 뷰잉 가실 때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요 지역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기는 괜찮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보세요. 파티나 뭐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파티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친구를 좀 데려와서 저녁을 먹어도 괜찮은지, 애완동물 만약에 털 알러지 이런 거 있으신 분들 계시니까. 그 다음에 아일랜드가 옛날 집들이 많아요. 워낙 유럽 그 국가들이 대부분 그런데 그런 집들은 겨울에 난방비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에 너네 난방비 얼마나 나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공과금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또 계약서는 제대로 작성하는 집인지 뭐 그런 것도 다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 얘기 좀 해볼게요. 아일랜드에 가서 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일 먼저는 이제 CV를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업을 실제로 구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쉽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온라인으로 뭐 잡구하는 사이트라든지 페이스북 광고 같은 거 보고 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발품을 팔아가지고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발품 팔아서 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게 확률도 훨씬 높고 더 잘 구해져요. 왜냐면 창문 이런 문에다가 다 붙여놔요. 사람 구함 이렇게. 붙여놓은 곳을 직접 가야지 훨씬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V 드롭을 해야 돼요. CV 드롭이라는 게 한마디로 CV를 주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정말 그냥 여기 CV 딱 주고 나면 그거는 그대로 휴지통으로 바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 일 걸어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서 항상 적극적으로, 보통 그때 많이 써먹는 말이 I'm looking for a job, 그리고 Can I see your manager please? 매니저를 볼 수 있냐. 항상 웃는 얼굴로. 그래가지고 뭐 I have lots of experience 이런 걸 강조를 좀 많이 해서 많이 어필을 해줘야 돼요. 자기의 적극성을. 그리고 CV도 항상 두 가지 버전으로 사용을 하세요. 만약에 내가 식당 일을 하고 싶다, 그럼 레스토랑 버전으로 하나 쓰고, 카페 일을 하고 싶다, 그럼 카페 버전으로 하나를 쓰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다르게 어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인터뷰까지 갔다, 그러면 이제 인터뷰에서 또 많이 어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쪽 관련해서 경력이 많다라는 거를. 그래서 또 운이 좋으면 이제 트라이얼을 해보는 거예요. 일 실제로 하기 전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120%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일을 구하시게 됩니다. 아일랜드는 전체적으로 비싼데 장바구니 물가가 정말 싼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싼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일랜드는 항상 장을 봐서 요리를 해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이 지출을 아낄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밖에 나가서 뭐를 사 먹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싸요. 왜냐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일랜드는 최저시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사람이 뭔가를 해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인건비로서 지출하는 게 굉장히 높은 나라예요. 그래서 하루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밖에서 사 먹으면은 하루에 최소한 5만 원 이상은 무조건 쓰시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리를 해서 먹는다, 그럼 하루에 한 5, 6천 원밖에 안 쓰는 거예요. 10배 차이 나죠, 그렇죠? 5만 원어치 장을 보면은 1, 2주일은 그냥 너끈히 먹어요. 그리고 요리하는 게 더 재밌기도 해요. 쉐어하우스에서 다른 나라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하루는 너네 나라 요리, 하루는 우리나라 요리 해가지고 같이
먹으면 그런 거 하러 외국 우리 나가는 거잖아요. 영어도 쓰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어학원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학연수를 도대체 왜 가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가지 비자 얘기를 해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사실 어학원을 등록을 안 해도 되거든요. 어학원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냥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냥 외국에서 생활하면 영어는 자연스럽게 는다. 전 거기에 동의해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어디까지만이에요. 저는 그걸 이렇게 나누거든요. 보통 생존 영어와 아카데믹 영어. 10년 살면서 이제 그런 친구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막 20, 30년씩 살면서 일만을 계속 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20, 30년 살았는데 계속 브로큰 잉글리시를 구사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상은 안 늘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미국 교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외국으로 이제 어렸을 때 나가가지고 친구는 완벽하게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얼마나 영어를 공부하면 너처럼 영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냐? 아카데믹으로 4년이 걸려 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아카데믹으로 4년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학교를 4년 다니면 된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초등학교 4년, 초등학교, 중학교 4년, 아니면은 뭐 어학연수 4년, 공부를 일단 해야 돼요. 일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늘더라고요. 일하다 보면 그거 느껴져요. 그러니까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그 직장 내에서도 보이지 않는 권력 차이가 생겨요. 보통 거기 나간 사람들 20대 이상이죠. 고등교육 이상은 다 마치고 나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가면은 초등학교 학생 수준의 취급을 받아요. 영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아주 서러움을 겪게 됩니다. 영어 실력이 늘수록 조금씩 내 주장이 좀 더 완고해지고 특히 싸울 때 잘 싸울 수 있게 돼요. 외국에 사는 비영어권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영어는 곧 권력이다. 그거를 아마 몸소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또 우리는 왜 배워야 되냐면 이런 것 때문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회를 만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들. 우리 모두가 다 영어를 원어민 레벨로 구사해야 되느냐? 뭐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각자 본인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의 목표는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유럽 여행하면서 여행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까지만 도달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어학원에서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시는 일반 영어 과정, 제너럴 잉글리시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래마가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걸 다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주당 15시간, 20시간, 25시간, 그리고 오전반 아니면 오후반을 선택을 하십니다. 오전반이 좀 더 비싸고 오후반이 좀 더 저렴해요. 왜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다 오전반을 선택하시거든요. 오전에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파트타임 잡을 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학원은 이렇게 가격대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저렴한 어학원 오후반은 한 300만 원 정도부터 있고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시는 게 한 저 중가대 어학원 한 4, 500만 원, 600만 원 정도까지 있고, 그다음 비싼 어학원들은 막 7, 800만 원에서 900만 원, 1000만 원까지 또 가는 데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일랜드 어학원 선택하실 때는 무조건 이 아일랩 리스트거든요. 이 리스트에 있는 어학원이랑 ACLS 인증을 가지고 있는 어학원을 선택하셔야지 학생 비자가 나옵니다. 이 인증 안 가지고 있는 어학원들은 학원이 문을 닫아버리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링고스파이에서는 무조건 이 인증을 가지고 있는 어학원들하고만 일을 합니다. 자, 학생 비자 8개월 하면 얼마나 드나요? 라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물론 사람에 따라서 소비 성향이 다 다르니까 달라질 수는 있어요. 저렴한 어학원을 선택하시고 소비 생활도 좀 저렴하게 하시고 아껴서 쓰면은 한 요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가대 어학원을 선택하시고 소비도 어느 정도 하시면은 한 요 정도가 또 들어갈 수가 있고, 조금 비싼 어학원 선택하시고 어느 정도 소비도 좀 하시고 여행도 좀 많이 하시면 저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모든 비용들은 일을 안 했다는 가정하에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시면 최저 시급이 지금 11유로 가까이 돼요. 12,000원,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사실 상회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어학연수를 굉장히 저렴하게 하려면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나라예요. 저희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은 저희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할인 코드를 제공해 드릴 텐데, 그러면 어학원 정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일체의 다른 비용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시면 공항 픽업을 제공해드리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개통하실 수 있게 유심 제공해드립니다. 또 시티 투어랑 정착 정보 제공해드리고요. 단기방에서 장기방으로 이동하실 때 한번 이사가 필요하실 거예요. 그 이사 도움 제공해드릴 거고요. 상담 필요하시면 저희가 상담 제공해드리고, 그 미더비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연결해드리고, 링고스파이 회원들끼리 정모 중간중간에 하거든요. 사이트에 보면 수속하실 때 디스카운트 코드란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요거 입력하시면은 요만큼 할인이 됩니다. 링고스파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